요새 연예인들이 동물을 좀 기르다 보니까 한 네네네. 번씩 동물병원에 네. 연예인들이 오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실제로 보셨나요? 실제로도 네. 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줄 수 있으실까요? 수의대 졸업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수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원래는 INFJ였는데 지금은 음, INTP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합격하셨을 때 당시 기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수의대 입학하고 나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많은 감정이 네. 교차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수의대가 처음부터 꿈은 아니었어요. 네.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나 그런 공학 계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적을 한번 보니까 수의대 갈 성적이 걸쳐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전문직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고2 때 과외를 봐주시던 네네. 선생님이 수의대 네. 본과 4학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수의대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수의대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명하시는 선택을 하셨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7년 정도가 네네. 지난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성적이 성균관대랑 고려대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높지 않나요, 수의대가? 맞아요. 지금은 서울대랑 입결이 네. 겹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를 좀 보셨네요. 잘 매수하신. 제가 만약에, 했던 투자 네, 중에 최고의 제일 투자. 저점 매수를 잘한 케이스죠. 동기들의 성비는 대략 어땠었나요? 거의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꽤 있네요. 네, 여자분들이 되게 수의대를 오고 싶어 하고 음, 네. 동물들을 케어한다는 측면에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쪽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이대는 좀 어땠었나요? 현역이 아무래도 제일 많긴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재수, 그리고 삼수. 현역, 재수, 삼수 순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나이가 엄청 많으신 아, 복학생 네.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수의대를 졸업하면 진로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 동물을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진료 보고 치료를 해주는 임상 분야가 있고, 네. 이 임상 분야에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음, 인턴과 페이 닥터, 연차가 쌓이면서 페이 네. 닥터로 되는 진로가 되고, 그 반대로 연구 쪽으로 약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약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는 비임상 분야로 네. 빠지게 됩니다. 의사의 페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많은 분들을 접한 것도 아니고 네. 오랫동안 일을 해본 입장도 아니라서 네. 개원하신 분들의 케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봐왔던 친구라던가 선배 네. 수의사들을 봤을 때 1년차 연봉이 점차 요새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예과 1학년일 때는 1년차 수의사들이 150을 받고 네.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요새 졸업을 하면은 대략 세전 300 가까이를 아, 세전이요? 받거나 혹은 지방 쪽으로 오게 되면은 조금 더 받게 되는,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가 많이 네. 쌓이고 3년 차쯤 되면은 할 수 있는 술기에 따라서 많이 네. 네. 달라지겠지만 대략 7, 800 정도 받는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본인이 내과를 전공했을 때, 네. 그리고 외과를 전공했을 때 그 페이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어디가 더 너무, 당연히 수술을 하고 그러는 외과가 좀 네. 많이 높죠. 그렇게 했을 때는 페이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건 조금 그런가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거는 사실 네. 개인의 역량에 달린 거라서. 일단 일반적으로는 300에 시작해서 한 7, 800까지는 오르고 그 뒤로부터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약사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차나 5년 차, 10년 차나 이게 크게 안 올라요. 이게 페이가. 근데 수의사는 그래도 이게 술기가 있기 때문에 팍 좀 뛰는 구조네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와 지방 근무에 있어서 페이가 거의 많게는 2배까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의치 한약수, 뭐 의치 한수약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듣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치 한수약인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치는 제일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약수, 이 세 가지 네, 파트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태인데, 이게 네, 네. 사실 입결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입결이 좀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네, 가치만. 그게 네, 사실 의치 이렇게만 봐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좀 더 원한다 이러면 사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게 네. 맞고, 의대 갈 성적이지만 의대를 가서도 내가 원하는 과를 못 가게 되면 어쩌지, 그것보다는 치과를 가는 게 안전하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걸로 봐야지 의사, 치과 의사 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 아닌가 싶다 저는. 수의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의사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진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페이적인 얘기를 드릴 때 반려동물 임상일 때 페이를 말씀을 네, 네, 드렸는데, 사실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수의대 입학할 때만 해도 원래 수의사가 꿈이 아니었잖아요. 네, 수의대 들어오게 됐고 까지 이제 졸업을 네. 하기까지 제가 어떻게 버텼냐면은, 제가 원래 처음부터 공대를 가고 싶었지만 수의사가 되면은 갈 수 있는 진로가 진짜 엄청나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그 중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제가 들어왔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실습도 할 수 있고, 저도 실습을 해봤었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일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이쪽 했다가 저쪽 했다가. 네, 이게 수의사 면허만 있으면 동물병원을 했다가 그게 마음에 안 네. 맞아서 그만두고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을 하다가도 좀 아니다 싶으면 동물병원 쪽으로 틀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진로가 다양한 거 말고 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페이 수의사가 되면은 본인의 일과를 조금 더 농성 있게 사용할 수 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고, 출근하는 요일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자기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고요. 전문직만의 이런 장점이지 않을까? 수의사뿐만 아니라 그럴까 생각합니다. 그럼 수의사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의사의 단점은 제 생각에는 공부할 부분이 엄청 많다. 아, 진짜요? 공부해야 할 네. 것들이 정말 쏟아진다. 이게 단점입니다. 음. 공부를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는데 잠깐이라도 쉬자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조바심이 나고 아.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본과 때 양이 많았나 보네. 학교 다닐 때 양도 네. 방대하긴 하지만 동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배워야 하는 동물이 개, 고양이, 말, 소, 네. 돼지, 닭 이렇게 6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본인이 관심이 생기면 막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특히 야생동물 파트에서는 정말 종마다 네. 천차만별의 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공부할 분야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개와 고양이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뭐 내과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동물 한 가지 내과, 외과 이렇게 정해서 나가는 거구나. 아, 그렇죠. 근데 또 내과 네.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과 중에서도 심혈관 쪽으로 보는 순환기계 파트, 그리고 호르몬을 연구하는 내부분 기계 파트, 그리고 비뇨기계 파트, 또 아주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아, 동물이 거의 사람만큼 다양하게 병원이.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개 혹은 고양이를 선택하시겠네요. 졸업하신 분들을 봤을 때 8, 90%의 졸업생들이 네. 대부분 반려동물 임상 파트로 가고, 나머지 파트 분들은 공무원으로도 일부 가시고 비임상 파트로 또 일부 가시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네. 가는 경우도 일부 계시고, 그렇게 되고 있는 그렇구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로 근무하거나 수의대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좀 특별했던 경험들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요새 연예인들이 동물을 좀 기르다 보니까 와, 한 네네네. 번씩 동물병원에 네. 연예인들이 오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 실제로 보셨나요? 실제로도 네. 봤고, 또 누가 와, 왔다 갔다 네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고. 연예인분들 거의 다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씩 안고 네. TV에 나오니까 그 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워라밸은 좀 어떤 편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임상 네. 파트로 가면은 근무 시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죠? 8시나 9시쯤 출근을 하게 되고요. 네. 퇴근은 6시나 7시쯤 퇴근을 하게 되는데, 네. 퇴근 시간이 불확실하고요. 왜냐면 음. 당직을 서야 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병원에 와서 입원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도 네. 생기고, 불가피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퇴근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출근 시간은 8시나 9시쯤이겠지만 퇴근 시간이 좀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또 퇴근을 한다고 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퇴근하고 나서 또 집에 와서 논문을 본다던가 오늘 봤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해야 돼서. 네. 계속 공부의 연속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전문직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겠네요. 네, 그렇죠. 수의사의 직업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비임상 수의사로서 직업 만족도는 대략 80점에서 90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임상은 것 조금 더 같습니다. 높겠네요. 임상 파트는 직업 만족도가 네. 진짜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임상 파트에서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네. 점수를 매기기 좀 조심스럽지만, 임상 파트의 수의사는 일단 근무 시간이 진짜 최악이고 워라밸도 좀 최악이기 때문에 사실 직업 만족도가 좀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서울에서 네네. 일하면은 돈도 더 적기 때문에 사실 열정페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직업 만족도를 결국에는 네. 개업을 한다던가 나중에 비춰보면 그래도 임상수의사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임상보다, 네. 만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임상수의사로서의 직업 만족도보다 임상수의사로서의 직업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수험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어떤 파트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마음고생을 덜 하는데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수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어떠한 부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네. 정하고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